이제 참 재밌는 게 이제 마사이족에 가서 제가 진료를 했었는데 어떤 암 환자가 이제 제가 그 사진을 못 찍었는데 참 재밌는 암 환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암 환자인데 암이 커져서 이렇게 밖으로 나왔어요. 20년 됐대요. 근데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년 후에 갔더니 또 조금 잘하긴 했지만 정상적으로 살아.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암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가 있구나 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암이라는 것 자체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좌절하는 게 절망하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죠. 제가 이제 마사이족에서 진료하다가 얻은 교훈이 암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내면 되는데 그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 때문에 공포 때문에 항상 우리가 패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마사이족 갔을 때 이제 이분들이 막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이렇게 각 부족별로 나와서 춤을 추고 그런 아주 좋은 추억이 제가 이 사진은 안 보여드리려다가 얼마나 막 감격스럽든지 여기서 이런 생각의 차이가 생사를 가른다. 그래서 이것을 자아실현적 암시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언어가 미래를 결정하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항상 언어를 조심하고 그래서 전혀 암이 안 걸린 것처럼 사는 게 중요해요. 완전히 자유롭게 살고 이렇게 그런 생각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암 자체로부터 패배하는 것보다는 자포자기와 공포 또 재발에 대한 무지 몰라서 재발하는 거잖아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상실감, 영양실조, 스트레스와 상한 감정 또 인생의 무미 이런 것들이 암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게 참 중요한데 제가 오늘 이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다 다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다룰 수 있는 만큼 다루고 또 여러분 질문하신 게 너무 미리 질문지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답해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치료의 중심이 나다. 그러니까 내가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결정은 내가 한다. 중요해.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암에게 걸린 것도 불행하지만 암이 나에게 걸린 것도 불행이다. 너 잘 걸렸다. 그런 생각을 해야지. 또 암에게 져가지고 그런 생각을 그냥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는 의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가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유형인데 A 유형은 자꾸 죽고 싶다고 말하는 환자들인데 이 A 유형이 가장 사망률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B 유형은 일반 사람들인데 의사의 마음에 들기 위해 꼬박꼬박 약을 먹고 진료실을 정기적으로 방문 고분고분 연기하는 환자 이분들이 이제 B그룹이 제일 많은 환자인데 이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사망률이 높고 가장 잘 안 돌아가시고 완치가 잘 되고 이런 분들은 정반대로 의사에게 저항하며 꼬치꼬치 정말 이거 그러니까 제 아는 환자도 그래요. 물어봤대요. 이 항암 치료 받으면 정말로 낫습니까? 의사가 1% 정도 그럼 안 맞겠다 그래요. 당신 같으면 맞겠냐 안 맞아가지고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항암제를 맞아야 될 때는 맞아야 되지만 별로 그렇게 가능성이 없고 그렇게는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충분하게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 재밌는 건데요. 쥐 300마리를 가지고 암세포를 이렇게 주입했어요. 주사로 주입을 해가지고 암세포를 주입한 암이 암에 걸리는가를 봤는데 첫 번째 전기 충격을 계속 주는 거예요. 다른 방으로 가면 막 쫓아다니면서 스트레스를 줘. 두 번째는 전기 충격을 주다가 도망가면 그때 이제 중단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그룹이고 세 번째 그룹은 그냥 암세포만 주입해놓고 그냥 놔뒀는데 어느 그룹이 제일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암이? 당연히 A죠. 그 다음이 두 번째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답을 보시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그룹이 제일 많이 걸려요. 그 다음에 전혀 아무 스트레스를 안 줬는데 두 번째고 그 다음 뭐예요? 스트레스를 받기는 하지만 치료할 수 있다. 희망을 갖고 또 자기 나름대로 그 조용한 데 가서 좀 쉬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그룹이 가장 잘 안 걸리더라. 암에 안 걸리더라. 편안하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보다 암에 걸렸을지라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암 환경에 도전하는 긍정적 신념이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항암제도 제가 보면 이렇게 꼭 맞아야 될 뿐인데 안 맞겠다 그러면 제가 좀 마음이 당신은 꼭 맞아야 됩니다 이야기해도 안 듣는. 제가 이제 나을 수 있다고 믿고 한번 도전해봐라. 꼭 맞아야 될 경우는 맞아라. 그러나
맞을 필요가 없을 때는, 애매할 때는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물어보는 거죠. 이런 치료를 다 받아야 되니까. 그럼 제가 등소평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흑묘백모론이라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저는 현대의학이든 대체의학이든 자기가 선택해서 암만 고치면 되니까 너무 그것을 신경 쓰지 말고 상승작용을 극대화시켜라.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치료는 일반적으로 그 3대 불변의 원칙, 원인을 제거하고 결과를 처리, 암을 처리하고 면역력을 높인다. 이 세 가지가 3대 불변의 법칙이죠. 왜냐하면 폐암 환자가 계속 담배를 피운다. 치료가 불가능하죠. 반드시 원인을 제거해요. 또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이런 지방과 관련된 그 암 환자가 계속 지방식을 한다. 이건 이제 결과가 뻔한 것이니까 원인을 제거하고 암을 없애고 면역력을 높이고 3대 불변의 법칙이다. 원인은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복합 질환이고 전인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한 가지라면 한 가지로 접근하면 되지만 복합 질환이니까 전인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나쁜 자극이다. 계속 나쁜 자극을 주는 것이죠. 시간이 걸린다. 발생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암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아직 암 환자가 아닌데 경계죠. 이 사람은 이 두 가지 암이 경계고, 이런 식으로 위암과 폐암이 경계선이고 나머지는 관리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암 환자가 아니더라도 암 유전자 검사를 하시면 현재 유전자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이를 통해서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정상세포에서 유전자가 바뀌고 돌연변이가 생기고 암세포로 가는 이 과정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정상세포로 회복이 되는. 근데 이제 돌연변이에서 암으로 된 다음에는 정상으로 회복이 안 돼요. 돌연변이까지는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 처리는 수술은 가장 확실한 처리니까 가능하면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수술을 못할 상황이다 그러면 할 필요 없죠. 아까 마사이족 그분처럼 20년, 30년 같이 살면 되니까 수술할 수 있으면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방사선은 이제 핵심이 기능과 형태를 보존하면서 수술 효과가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유방암을 전에는 다 제거했지만 지금은 부분 절제를 하고 방사선으로 해서 이 기능과 형태를 보존하고 수술 효과를 내는 약점이 있어요. 방사선 치료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체가 또 바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사선의 그 농도가 바람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너무 많은 자료들이 방사선을 해서 나중에 또 10년 후에 바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약점이 있다는 것이죠. 급할 때는 할 수밖에 없지만, 그 다음에 항암제는 1, 2, 3, 4대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제가 개념만 잠깐 말씀드리고, 1세대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화학항암제, 우리가 항암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2세대는 이제 표적항암제라고 이야기하죠. 대부분 이제 유방암을 치료할 때 허셉틴과 관련된 표적항암제 같이 쓰잖아요. 최근에 면역항암제라는 등장을 했어요. 이제 면역 치료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보니까 이제 문제는 모든 암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치료비가 비싸고 또 그 정도까지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대사항암제라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항암제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식만 잠깐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화학항암제는 암으로 공격하지만 일반 세포도 공격을 받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고, 표적항암제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지만 특별한 경우에만 아무나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정적이고, 그다음에 면역항암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는 제한적이다. 또 치료가 가능한 사람이 있고 불가능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정형외과 국가서에 이제 항암 치료들이 효과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표적항암제에 관한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표적항암제 자체가 제한적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암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런 그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관련 유전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효과 지속 기간이 짧다. 그러니까 대부분 표적항암제는 1년 정도 지나면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부작용이 전혀 없지는 않고 피부 같은 데 많은 일으키게 되죠. 피부에 많은 그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고, 또 보험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게 면역항암제가 등장하게 돼요. 면역항암제도 마찬가지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효과가 뭐 20% 있다는 설도 있고 뭐 이런 경우는 3%, 1%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나와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는 2가지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이제 보험이 해당되는 게 악성 흑색점과 비소세포 폐암. 다른 것으로는 치료 안 되는 경우에 가끔 해당이 되지만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치료도 마찬가지로 이 치료는 이제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하는 면역에 보면 면역을 높이는 것이고요. 암이 공격을 받을 때 방해하는 물질을 내요. 공격하지 못하도록 면역세포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물질을 내서 암세포를 무력화시키는데 그것을 아예 바로 효과가 있도록 암세포에 직접 공격을 해서 방해하는 물질을 내지 못하게 하는 면역이에요. 또 제품을 통해서 하는 면역이 없고 면역 자체를 높이는 것이고 이것은 면역을 방해하는 물질을 내서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면역 항암제를 쓰더라도 면역을 높이는 것은 같이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있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면역 항암제도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PD-L1이라는 경우만 인정이 되고 20% 정도 치료 효과가 상승하고 약간의 부작용이 있고 또 보험이 안 되는 경우에 고비용이다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세대는 대사항암제라 그러는데 이것은 아직 개발 중에 있고 개발하지 않았는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영양 면역이 보니까 이 대사항암제더라고요. 이미 하고 있는 방법들이.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 암 자체가 저산소증과 공존하기 때문에 암세포 주변은 대부분이 저산소증에 빠져 있어요. 이 젖산에 의해서 산성 환경에 의해서 암이 자라기 때문에 암이 자라지 않으려면 알칼리 환경으로 바꿔주는 게 중요하다. 젖산과 산성화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고 암 면역 억제가 되고 암세포가 증식되고 전이가 되기 때문에 암 환자들은 몸을 알칼리 환경으로 만들어줘서 그러니까 암이 좋아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보통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칼리 환경을 만들어줘서 알칼리 생태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알칼리 생태 환경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이제 식사를 조정하는 것이죠. 대사를 조정하는 것이죠.